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새콤달콤한 과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 또 과일은 얼마나 달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당 때문에 과일을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저는 이제 당뇨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혈당을 재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일을 먹고 나면 바로 혈당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그런 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늘 체크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쯤 전인가 한 달 이상을 아침을 거의 과일만 먹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당화혈색소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고, 과연 과일이 당뇨에 그렇게 안 좋은 식품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태국 방콕에서 한 달 살아보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붐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때 방콕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렌트를 해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를 나가면 바로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규모가 상당히 큰 이 재래시장이었거든요. 호텔에 묵었었다면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으면 됐겠지만은,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다 보니까 하루 세 끼를 직접 해서 먹든지 나가서 사 먹든지 해야 됐거든요. 물론 이제 점심이나 저녁은 나가면 식당이 많이 있고 또 한인 식당도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외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침이었어요. 아침부터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은 이제 과일로 먹기로 정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여행 가기 바로 전에 검사한 제 당화 혈색소 수치가 5.9였어요. 그러니까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었죠. 당뇨 전 단계라고 할 만한 그런 수치였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과일을, 그것도 열대 과일을 먹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나 진짜 당뇨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딱히 이제 다른 방법도 없고, 또 밥을 해 먹자니 태국 쌀이 그 안남미잖아요. 그거 정말 먹기 힘들잖아요. 또 반찬은 또 어떻게 하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열대 과일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집에 오면서 재래시장에 들러서 내일 아침에 먹을 과일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상이었어요. 주로 이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용과, 파파야, 망고스틱 등등, 나머지는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이름도 모르는 열대 과일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들을 잔뜩 사오고 또 날마다 수박을 한 통씩 먹었거든요. 태국 수박은 우리나라 수박처럼 이렇게 큰 것이 아니고 약간 작고 길쭉한데 정말 달거든요. 그것을 하루에 한 통씩 먹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물 대신에 수박으로 먹고, 또 외출했을 때는 물 대신에 그 코코넛 있죠? 왜 코코넛 잘라가지고 빨대 꼽아주잖아요. 그 주스, 코코넛 주스, 그거 사서 먹었고요. 아무튼 과일을 아침 식사 때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거의 과일만 먹고 살다가 저녁에 한 끼 한인 식당에 가서 삼겹살, 된장국, 김치찌개 이런 거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걱정을 했죠. 나 당뇨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항상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이상, 거의 40일 가까이 이제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 당화 혈색소 검사를 했어요. 정말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당화 혈색소 수치가 5.4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거죠. 열대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에 여기저기 관광을 엄청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날마다 마사지나 받으러 다니면서 집 앞에 이제 그 지상철이라고, 방콕에는 지하철도 있지만 그 위에 그 고가도로 같이 생긴 데 레일이 있어가지고 그 지상으로 다니는 그런 전철이 있더라고요. BTS라고 하는. 그거 이제 BTS 타고 바로 집 앞에 이제 그 역이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백화점도 가고 쇼핑몰도 가고 이러면서 어슬렁거리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오히려 내려갔기 때문에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도
당 때문에 단과일을 적게 먹지를 않았어요. 여름에 이제 수박이나 복숭아를 많이 먹고 가을에는 단감을 좋아하니까 단감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지금도 이제 골드키위나 파인애플 정말 달잖아요. 날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먹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당화 혈색소 수치가 5.6이 나왔더라고요. 조금 오르긴 했죠. 밥을 좀 더 줄이고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물론 뭐 인공적인 감미료, 그러니까 뭐 설탕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지만은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설탕처럼 당뇨에 안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아직은 이제 당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 때문에 너무 과일을 무서워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후로 정말 과일이 당뇨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과일과 당뇨병과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과일 섭취가 혈당이나 인슐린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논문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에서도 과일을 많이 먹는 여성의 공복 혈당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또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또 과일을 많이 섭취한 경우 당뇨 망막병증과 뇌졸중 발병 위험이 낮았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과일을 많이 먹은 사람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그 사망 위험이 낮았고 미세혈관 합병증 역시 덜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흔히 단과일이 혈당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제가 이제 한 달 이상을 아침마다 열대과일만 먹고 살았는데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과일을 식사 직후에 또는 뭐 식사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 뭐 과일은 빨리 소화되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부패한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항상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할까, 공복에 먹어야 하나, 밥 먹을 때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걱정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지인 중에 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까지 다 하시고 그 후로 이제 자연 치유를 하면서 지금 5년이 넘게 건강하게 직장 생활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식당을 보면은 주로 이제 현미밥과 그 채소도 생채소와 그리고 나물, 그리고 과일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식단을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과일을 식사와 함께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항상 같이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정말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한다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식사 전이나 식사 중이나 식사 후나 아무 때나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있어요. 그리고 키위나 파인애플을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식사와 함께 항상 저는 먹고 있어요.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하나 라는 그런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에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체험담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일매일 혈당 체크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더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까지 과연 과일이 당뇨에 나쁘기만 한 것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